지금 문재인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우리도 한미동맹 하려고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 전사자 기념공원, 그러니까 코리안 워 베테랑 메모리얼일 거예요. 거기에 추모의 벽을 이제 만들기로 오바마 정부 때 했는데 그때 법률에 미국 연방정부의 돈을 쓰지 마라.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정도는 한국에서 돈 내야 돼. 우리가 여기에 공간을 줄 테니까. 라고 미국 법이 정했다고요. 그거를 가지고 2017년에 일종의 적폐 사업으로 몰고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해서 지금 2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전경련이 돈 거들라는 것도 몰아서 실제로는 전경련이 겁이 나서 깨갱했고.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워싱턴 DC 다 가보셨죠? 포토맥 강변에 있는 링컨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이 있는데 다 가보셨죠? 거기 보면 저 사각형으로 된 긴 저기 그 연못 있잖아요. 저기가 리플렉션 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추념 연못이에요. 미국에서 대형 집회, 시민 집회가 열리면 저기에서 막 8만 명, 10만 명 모입니다. 반전 집회도 저기서 많이 열렸고요. 또 미국 애국주의 집회도 저기서 많이 열리는 거예요. 저게 미국 정치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저 왼쪽 사진을 보면 어디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냐면 동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동쪽에 저 높이 솟은 탑, 그러니까 높이 솟은 탑이 저게 워싱턴 메모리얼이죠. 그러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 지금 우리가 보는 쪽에는 아마 우리 쪽에 있는 게 링컨 메모리얼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에 있는 6.25 참전 전사자 기념공원은 어디다 부지를 줬냐? 저기 그 탑을 보고, 첨탑을 보고, 오른쪽 숲 뒤입니다. 바로 뒤입니다. 저 추념 연못의 남부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 자리. 워싱턴 기념관 있고, 저 링컨 메모리얼 있고,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 있고, 미국 건국을 기리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전체가. 그 한가운데는 저 연못도요, 그냥 연못이 아니라 리플렉션 펀드라고요. 추념 연못이라고. 저기서 우리 미국의 건국 정신과 독립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거야. 리플렉션, 명상. 추념보다도 명상이죠. 명상 연못이라고요. 그 연못의 바로 남쪽이에요. 지금 저희 그 연못의 오른편에 있는 숲 뒤, 바로 거기라고요. 최고의 자리를 준 겁니다. 최고의 자리. 그냥 6.25 참전 전사자 기념공원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 꼴차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건국을 상징하는 공간에 안고 자리를 6.25 참전 전사자 기념공원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 내주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이 자리를 내주는데 이 정도면은 한국 애들이 돈 대야지. 쟤들 잘 살잖아. 우리한테 1년에 무역 흑자만 수백억 달러씩 받아가는 애들인데 그까짓 거 한 200~300억 못 내놓냐. 그게 한 2천 몇백만 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규모는 안 큰데 그 유리벽을 해서 유리 안에 전사한 사람의 이름과 계급, 그 사정을 하나하나 유리 속에 레이저로 새겨요. 그래서 하나 새기는데 400 몇십 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4만 명이니까 그 새기는 값만 1,600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뭐 이거 벽 만들고 주변 조경하고 해서 한 2천만 불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봐야 250억인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고 2년을 개긴 거예요. 그 안에 그 위에 올라타서 적폐라고 하면서 똥 싸질러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개 쪽팔리는 일입니까? 전경련이 거기에 110억 집어넣겠다, 절반 집어넣겠다 하는데 그것도 겁이 나서 브레이크 걸려버리고. 자기들의 건국을 상징하는 그 공간,
건국의 아버지들 중, 그리고 링컨은 거기 건국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미국 연방의 아버지거든요. 링컨 전의 연방과 링컨 후의 연방이 다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진정한 연방국가로 확립시킨 게 링컨이에요. 진정한 인권과 자유와 개인 창의성과 개인 존엄성이 만개에서 꽃 피우는 연방국가로 그 주춧돌을 딱 놓고, 링컨 생각하면 울컥해요. 왜 그러냐면 인구의 3%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이 사람이 암살 위협이 있다는 거 계속 아는데도 그 지정석 그 극장에 항상 거길 가요.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려도.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 사람의 그 암살을 결정지은 사건은 흑인 남성에 대한 투표권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암살을 결정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때는 백인 여성도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죽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헌법 수정이 일어나서 흑인 남성한테 투표권을 줬어요. 왜냐? 생각해봐라. 자유인이다. 세금 낸다. 그럼 투표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백인 여성보다 흑인 남성이 한 50년 먼저 투표권을 획득했습니다. 링컨 암살범들이 그 연설을 듣고 저 개땡땡하고 열을 받아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부스, 당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기 배우, 그 링컨 암살범들의 두목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런 창피한 짓을 해놓고 이제 차급하게 우리도 한미동맹 하면서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허겁지겁 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음 피치에서는 친북 메시지가 나오고 중간 피치에서는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은 죄악 덩어리인 나라라는 메시지가 나가고 저음 피치에서는 한미동맹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무슨 꼴이 되냐. 웃기고 있네. 자기들 내부에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난장판 된 거예요. 어떤 정치 집단이라는 건요. 관점과 언어가 통일돼 있어야 힘을 받아요. 내부가 아니 문재인 586 집단 권력 잡은 사람들이 눈알이 6개 아니야. 여기는 한미동맹 눈알, 여기는 대한민국 연맥이는 눈알, 여기는 친북 눈알. 이거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게 자기들 내부도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거. 끝나는 증상이에요. 자, 이쯤 되니까 여기저기서 전문가의 반란들이 일어나죠. 오늘인가 어제 바로 전주지검장 윤홍걸 씨가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중국 공안제도를 모방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중국 공안제도를 보면 경찰이 수사권을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이거 모방한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거는 검찰 쪽의 반발로는 이제 두 번째죠. 송인택 울산지검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검찰의 밥그릇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반발이 아주 거세진다는 신호탄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윤주검장이나 송인택 지검장이나 이런 검찰에 지금 반발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수 가르쳐 드릴 게 있습니다. 법조의 친중 사대주의 근성은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거 한 15년 됩니다. 법조계는 중국의 정신적 노예입니다. 제가 증거를 딱 3개 만들어 드릴게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법무부면 저거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법무부는. 거기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한미 FTA는 사법주권 침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거기 FTA 안에 외국인 투자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ISD라는 조항입니다. 이거가 사법주권 침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1년 말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딱 앞두었던 시점에 지금 사진에 저 근사하게 보이는 저분이 이름이 좀 여성스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김하늘입니다. 저분이 뭐라 그랬냐. 청원서까지 냈어요. 한미 FTA는 사법주권 침해다. 나는 합리적 보수다. 글쎄요. 아까 제가 보수 되려면 선악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선악 구분에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선택이지. 그러니까 난 저 사람들이 정치 철학은 정말 요만큼도 모르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워 삼기는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저렇게 핸섬하고 근사하게 생겼네. 김하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1년 같은 시기에 같은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최 누구 거기도 똑같은 말을 했고 이제 이름 까먹어서 안 적었네요.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창원지법의 부장판사 이정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주권이 영어로 judicial sovereignty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들이 다 지금 뭐냐. 법무부 발표, 김 판사 발표, 최 판사 발표, 이 판사 발표 전부 뭐냐. 중국 공산당 방식의 사법주권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에서의 사법주권은 판사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판사 개인의 정신의 독립성을 가리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법주권은 중국 영토 안에서 중국 법률이 절대적이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물어요. 당신들 사법시험을 중국에서 보고 왔어? 아니면 한국서 봤어? 당신들 법철학을 베이징 대학 가서 들었어? 아니면 한국 대학에서 들었어? 혹은 아예 들은 적 없는 거야. 대한민국의 법조가 이 정도로 근본 정신부터 썩어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판사 개인의 독립, 정신의 독립성이라는 근본 원칙과 전혀 배치되는 배타적인 민족국가의 법률의 절대성, 그게 뭐 사람을 때려 죽이는 법률이든 사람을 병신을 밟는 법률이든 그 영토 안에서는 그게 절대성을 갖는다. 이게 김일성식 사법주권이고 이게 중국 공산당식 사법주권이에요. 이거를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드디어 문재인 586 정부는 아예 중국 공안의 조직 방식을 그대로 빌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법조는 중국 발이들이에요. 옛날부터 중국 발이들입니다. 반성하세요. 법조에 계신 분들.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철학의 비읍자도 모르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판결봉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나? 사법입은 면허받은 깡패요? 면허받은 마피아요? 당신들의 행적 정확하게 다 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산할 날이 올 겁니다. 자, 한마디로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믿고 맡길 놈이 없는 거예요. 저 믿을 놈이라는 건.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잘할 것 같아.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조중동 거기는 아주 흉악한 언론 카르텔이야. 법조 저 뭐 지금 자기들 밥그릇 딸렸으니까 검경 수사권 갖고 대들지. 까면은 15년 2006년이면 몇 년? 13년 전부터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중국 공산당식 법이론으로 주장했어. 이렇게 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슨 판이 벌어질까를 봐야 돼요. 문재인 586 집단은요, 중국이 무력화되고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시키는 것으로서 끝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문재인 586 집단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가 망했던 안 망했던 쟤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착각 때문에 그나마 권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이렇게 상대방이 없어져 버리면 하루 종일 한순간에 그럼 바로 야 쟤들 뭐냐 이렇게 나온다 국민들은. 그래서 문재인 586 집단은 중국이 무력화되고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순간 사실상 정치 생명이 다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쓰나미가 오죠. 문재인 586 집단은 이제 내부 붕괴해요. 서로 각자 도생한다고 튀고 간첩스러운 놈은 간첩스럽게 튀고 종북스러운 놈은 종북스럽게 튀고 친북스러우면 친북스럽게 튀고 이도저도 아닌 놈은 이도저도 아니게 튀고 한 너댓 가지 유형으로 튀어요 서로. 튀면서 이제 같은 유형은 그런 같은 흐름이냐? 아니에요. 쟤는 간첩에 하고 쭈그러뜨려서 밟고 자기가 살려고 튀고. 그런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피아 깨질 때랑 똑같아. 자, 하나는 그거나. 두 번째는 뭐냐요? 미투 우파, 미투 보수.
나는 날 때부터 우파, 나는 날 때부터 대한민국파 이러고서 여기저기서 기회주의 세력이 다 튀어나오고 조중동 카르텔은 요 기회주의 세력에 빨대 받고서 이제 가야 될 코스로부터 다른 코스로 이탈시켜서 자기들의 카르텔의 권력이 영원토록 유지되게끔 이제 하려고 할 거고. 세 번째, 우리 같이 지금 막 씨앗 단계, 이제 싹이 날똥말똥한 자유시민은 이제 발 댕댕댕댕 굴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 이 쓰나미는 일과성이 아니다. 이건 한 20, 30년 계속 몰아친다. 중국의 자유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벌어질 일 아니고 북한의 2,500만 주민이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되는 게 하루아침에 결판 날 일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화두에 달라붙어서 간다. 간다는 건 뭐냐. 내부에서 민노총, 전교조, 기레기들, 교수, 법조, 공무원 중에 골빈 사람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유권자 1%, 약 40만 명이 공부로 뭉쳐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돈 내고 뭉쳐야 돼요. 한 40만 명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 개판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를 시킬 새로운 인물도 별로 눈에 안 보여요. 대체를 자유한국당 같아서 추진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판을 짜서 딱 그 통로에 가다 놓고서 뒤를 저 가시봉댕이를 패야 돼요. 자기 목숨 내놓고서 자기 신념과 철학을 갖고 달려갈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몽댕이 맞으면 혼비백산에서 뛰어간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나 같은 놈은요, 몽댕이 맞으면 야, 나 왜 때려 하고 뒤 봐서 서로 싸워서 둘 중에 하나 바로 결판 내버리는데 이 인간들은 몽댕이 대대 때리면요 그냥 앞으로 막 뛰어가요. 양이 그렇죠. 양이. 그러니까 양 취급하듯이 취급해야 돼. 양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미련하고 구역질 나는 동물이거든. 양은요 옆에서 양을 바로 양우리에 들어가서 옆에 양을 도끼나 혹은 총으로 빵 쏴주겠어. 그 옆에서 불 뜯어 태어나게. 개는 안 그렇거든요. 자기랑 친하던 개를 죽이면요 충격받고서 밥도 잘 못 먹어요. 며칠 동안. 양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미련합니다. 이거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양 같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통로 딱 울타리 딱 막아놓고 맨 바깥에 있는 거부터 그냥 몽댕이로 궁뎅이 빵 치면 저 앞에 수천 마리가 우르르 밀려간다고요. 그 빵 치는 에너지의 최저 수준이 뭐냐. 공부하는 자유시민 4만 명 조직입니다. 그래야 한 선거구에 한 150명, 200명 나와요. 그러면 그 몽둥이가 이제 요만큼 만들어진 거고 이게 한 40만쯤 되면요. 이건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물론 정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뜻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좋은 인물로 대체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 고민이 뭐 이병태 교수를 끌어올 거냐 누구를 끌어올 거냐 뭐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하시라고. 그 고민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할 고민이고 주로. 우리는 무슨 고민해야 되냐. 야, 이 양떼가 몰려갈 수밖에 없는 통로 그러면 나무 판자를 쫙 막아서 만들자. 그 다음에 그 통로 맨 바깥쪽에서 그럼 몽댕이로 치자.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적이라고 부를 존재감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상류층, 국회의원들, 언론사, 언론쟁이들, 법조. 우리 자유시민이 주인으로 안 나서서 저것들이 간땡이가 부어갖고 저렇게 오두방정에 교만을 떠는 거지. 우리 자유시민이 딱 주인으로 나서서 주인답게 행동하면요. 저것들 사람 됩니다. 자, 오늘 심각한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 나경원이 사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패보고요. 이번 내일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지하철 4호선 이수역. 나경원은 왜 타겟팅을 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대표는 원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이제 한국당을 끌어가는 간판인 스타거든요. 저기서 삐끗하면은 골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계속 메시지를 줘야 돼요. 당신이 다음번에 국회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삐끗거리면 당신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우리가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당신 정치 생명을 죽여버리겠어. 이 메시지를 확실히 던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한국당의 갈짓자로 헤매는 게 조금 덜해져요. 한국당이 갈짓자로 헤매는 게 덜해져야 대한민국이 좀 위기에 덜 빠집니다. 시간 계신 분들은 목요일 날 6시 반에 이수역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실게요.